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은 취임 1년을 맞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모시고 지난 1년 평가와 함께 제주 미래비전을 위한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입니다. 먼저 원희룡 제주도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패널 두 분도 함께합니다. 강전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희룡 지사가 재선에 성공해 취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에 앞서 준비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도민 모두의 공통의 가치와 요구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러 할 것을 거고요. 전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재정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행정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정 업무에 더 집중함으로써 논란과 갈등을 넘어 제2공항 추진이 정상 궤도에 들어설 수 있도록 또는 반대 입장에서 한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공항공사 운영권하고 이 연계 광역도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선 7기 업무 시작하시면서 도민을 위한 좋은 밥상을 차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좋은 밥상 많이 차리셨나 모르겠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제2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이런 현안들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고요. 그 위에서 어려워지는 경제에 대한 민생 대책들, 그리고 우리 일자리라든지 미래의 제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진정으로 밥상을 차리는 일에 더 매진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럼 뭐 지금 지난 1년 동안은 별로 밥상을 차리지 아니다,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복지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이런 것들은 계속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뭐 일회성으로 뭐 결과가 나오거나 이것을 성과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반을 다지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보죠. 제2공항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 원지사께서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계신데요.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시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그 우리 도민들께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공항에 대해서는 우선 이게 포화가 돼 있느냐. 예전에는 우리 10여 년 넘게 제주도에서 아무리 공항 늘려달라고 해도 국토부에서 포화가 안 됐다 그래서 계속 거절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2014년에 야, 이제는 포화다 해서 늘려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럼 늘리는 방법을 기존 공항인 확장이냐 제2공항이냐 요거를 다시 용역을 해서 2015년에 제2공항으로 결론을 내렸죠. 기존 공항 확충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해서 입지가 발표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충분한 도민들과 공유가 못 된 점이 있었는데 이게 사후에 문제제기가 되면서 이제 그 용역들에 대한 재조사가 반대대책위원회와 국토부가 합의를 해서 진행을 했죠. 그때 합의 사항이 뭐냐면 재조사를 해봐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재검토한다.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기본계획 세워서 정상 진행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재조사에 대한 용역은 끝났고 그 재조사 용역의 결론은 중대한 하자 없다라는 결론이었는데 반대위원회가 이걸 수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검토위원회가 석 달 진행되고 그다음 일단 종료됐다가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번에 2달 추가돼서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최종 회의를 했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국토부나 제조사 용역을 했던 용역진의 결론은 중대한 하자가 없다라는 거고, 반대 측에서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우선 공항을 늘려야 되는지에서부터 문제고, 만약에 늘린다면 기존 공항을 가지고 소화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자료를 은폐했다느니 점수를 조작했다는지 이런 제기를 하면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자,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자, 포화가 돼 있으니 확충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미 제주도에서 요구를 해서 국토부에서 2014년에 결론을 내린 거고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걸 재조사를 해봐서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정상 진행한다라고 됐는데, 저희는 현재 시점까지 중대한 하자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네.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네. 그것은 원래 합의 사항대로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야 되겠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한쪽에 계속 주장하고 평행선을 달린다고 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제주도나 국토부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이슈되는 게 공론조사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제2공항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관계없이 좀 공론조사 정도는 좀 해보자. 시민사회단체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의회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원지사께서는 불가 입장을 계속 견지하셨는데요. 이건 안 된다, 공론조사 안 된다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공론조사라는 것은 우리 일반 그 시민들이 충분히 서로 토론을 한 다음에 사실은 찬반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한번 결정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의 토론과 찬반으로 결정할 영역이 있고 전문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공항 능력을 늘려야 되겠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활주로를 늘려서는 불가능하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야, 왜 그 새로 땅 뺏으면서 지어? 기존 공항에다가 그냥 늘려서 지어.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 이런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우선 성격 자체가 맞지가 않다. 그냥 합리성이 없는 거고 그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거고요. 다음, 자, 두 번째는, 자, 공론조사를 할 거면 무엇에 대한 조사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자, 관광객이 너무 많으니 활주로를 늘리지 말자.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인지, 아니면 자, 활주로 하나로는 불편하고 위험하니 활주로를 하나를 더 지어야 되겠는데 이거를 남북 활주로로 확장해서 쓸 건지 제2공항으로 갈 건지. 자, 만약에 앞에 문제라면 이거는 2014년에 포화에 대한 용역을 요구했던 그 입장으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도민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공항 늘리지 말자. 가능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찬반인지, 그거면은 이걸로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섞여 있어요. 무조건 무산될 때까지 무조건 문제를 찾아보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투망식으로 의혹 제기하는 것은 토론 과정이라든가 공청회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사결정 방식으로 그렇게 섞어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잠깐, 마지막. 자, 좋다. 만약입니다. 자, 국토부나 공항 전문가들, 용역진들은 지금 남북 활주로를 통해서 비행기를 시간당 60대 띄우는 게 불가능하고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폐기시켰거든요. 근데 그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야, 그렇게 해 라고 했을 때 그럼 국토부가 그거에 대해서 구속력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주도가 좋아, 여론조사가 지금 공항의 남북 활주로를 이용해서 시간당 60회를 운영하라는 거니까 제주도가 책임지고 그 공사와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도 제주도도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그 여론을 제시한 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자,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될 영역을 여론조사 넘긴다는 것은 책임 회피이고, 그다음 이 설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안 된 채로 아무튼
문제가 이게 뒤집어질 때까지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아니다. 그리고 설사 자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제 현재의 기존 공항의 활주로를 어떻게 용량을 더 늘려서 운영을 해라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국토부도 제주도도 그 공사와 운영을 할 책임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 그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하다면 더 토론회하고 얼마든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도민들이 공유를 해나가는 과정은 저는 무제한 갖자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문가들 그리고 국토부와 반대위가 평행선을 그린 문제를 여론조사로 던져서 결정을 하자? 저는 이것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무책임하다라고 제가 좀 보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지사님께서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지사님도 뭔가에 혼돈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2015년 11월 공항 입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국토의 발표는 두 가지였어요. 제2공항이 됐다. 대안으로는 세 가지 대안 중에 모색을 해보니 제2공항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시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신산리가 부지가 적당하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발표가 됐죠. 근데 지금 내용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부지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국토부가 얘기했다는 게 뭐냐면 찬성과 반대라고 한 유치 과정에서의 갈등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국토부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도지사님도 본인도 모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지금 찬반하고 토지 투기 때문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지가 선정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부지에 선정된 주민들의 결정권이 작동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지금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사전 타당성 용역이든 제조사 용역이든 제조사 조사 등 관련된 내용과 관련 건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왜 공항이라고 하는 지사님도 인정하시죠.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불가역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가역적인 국책 사업에 있어서 도민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제도 장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자체를 공론조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원칙은 저도 이제 지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요.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공동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지금 공항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도민들의 요구는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내용 투망식 문제제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두 가지를 혼돈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제기한 말씀처럼 전문가들의 영역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하고 만약에 자 저는 근본적으로 제주에 공항이 필요 없다. 자 국토부 자 손 떼고 우리는 공항 필요 없으니까 짓지 마라 라는 의사결정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 제기도 지금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 그다음 이제 있잖아 지금 본질하고 김동인 현상에 박사님께서는 자 공항 부지로 결정된 거기에서 그쪽 당사자 주민들 또는 제주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그 부지의 주민들의 의견을 안 물어봤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제주 도민들의 의견을 안 물어봤다는 겁니까? 국책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 부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대안이 그동안 오랫동안 제주도에서 모색해왔던 겁니다. 제2공항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거의 2015년 11월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원래 문제는 뭐냐면 제주공항의 확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제주 지역사회의 관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공항 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대안을 모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 가지 대안을 모색하다가 결국은 제2공항이 가장 적절하다. 이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네. 여기까지 인정합니다. 이게 국토부 판단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거기서 그 판단하게 되는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들,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제2공항이 대안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지가 문제겠죠. 근데 결국 국토의 발표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그 두 가지 과정이 압축돼서 그냥 제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주도민들의 입장 그래요. 제2공항이 필요하다까지는 수긍할 수 있겠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제2공항과 관련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 좀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일차적인 분노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지 선정 과정에서 당사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었던 것은 국토부의 설명,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투기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 치고요. 자, 그건 뭐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아쉬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대 대책위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국토부랑 반대위랑 그러면 그 입지조사 선정 과정에 대한 재조사를 하자. 중대한 하자가 나오면 원점으로 돌린다. 근데 지금 중대한 하자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 가장 이상적이지는 못했지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국책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재조사에다가 재조사에 대한 검토위원회까지 운영한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의견들이나 반대 의견들이 와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그런 이게 점에서는 지사님께서 자꾸 전문가의 영역인데 왜 비전문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주의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민주주의 하자는데 전문가들의 민주주의가 따로 있고 비전문가들의 민주주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반대대책위원회나 반대하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그 과정 속에서 토론하고 이런 과정이 생략되는 거죠. 왜 국토부가 무슨 권리로 제주도민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빼앗습니까? 만약에 국토부가 그렇잖아요. 국토부가 제주도의 요구에 대해서 투명하게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주도가 나서서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잖아요. 그건 다 공개했습니다. 지금 근데 토론회라든지 재조사 또 거기에 대한 검토위원회의 가동 그리고 뭐 ADP 하든 자료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제주도는 생각해보세요. ADPI 보고서 예. 공개되는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보안 그게 규정에 의해서 다시 이제 또 예전 내용으로 파쇄가 되돌아가 돼 있기 버리면요. 때문에 이거 다 안 아시잖아요. 되고요. 그러니까 내용 아니 나중에 문제 제기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내면 그 내용을 보고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질문 제시했는데 은폐했다라고 계속 공격을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은폐 원지사님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네. 예, 제2공항 관련해서 요거 마무리 질문으로 해서 제가 드릴게요. 도민의 공항으로 만들겠다. 네. 두 차례 도민공청회 했습니다. 네. 예, 파행으로 마무리됐고요. 재조사 검토위 활동 종료됐는데 뭐 예상한 바대로 합의된 공고문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 용역 마무리 일정 예. 예정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뭐 했던 게 그렇게 성과가 있는 거는 없고요. 앞으로도 좀 험난한 여정만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 아니 지난 1년이 무의미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의혹과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중에 자연스럽게 많이 걸러졌고요. 지금 문제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편으로는 기본 계획 그 수립 단계에서 이 재조사 용역과 그에 대한 검토위원회까지 됐고 여기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실은 특히 그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국토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토부도 그 부분에 그렇죠. 관해서는 수용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의 합의되었던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정상 아니, 지금- 추진한다라는 이런 국토부의 입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의 절차라든가 이런 갈등 해소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는 우리 제주도가 좀 더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국토부와 좀 더 긴밀한 협의들을 근데 이것만 하도록 하나 하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천막툰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계속해서 공항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얘기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분들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예. 그분들은 공항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공항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분들하고 예를 들면 공항을 하지 말자는 공항을 의견도 하라는 있고 부지 분들도 선정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과정이 좀 지난하더라도 열심히 설득해야죠.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 공항 지어지면 불가역적이라니까요.
제주 제가 경제 미래를 바꾸는다고 그렇게 왜 말씀하셨잖아요. 공항이 필요한지. 그러면 예. 공항이 1년이 늦어지든 2년이 늦어지든 간에 공항이 지어지면 100년 동안 불가역적인 제주 지리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차대 문제가 있어서 1년이 늦어지나 2년이 늦어지더라도 그래도 제주도민들과 그리고 공항을 반대하시는 분들, 공항을 찬성하시는 분들, 공항 부지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들끼리 서로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 설득과 토론을 통해서 그 과정의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국토부나 제주도가 하는 것처럼 공항은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의견들은 투망식 문제 제기고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갈등을 키우는 게 옳습니까? 자, 제가 한 가지만 그건 옳지 않잖아요. 아니,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도지사님께서 박사님. 민주주의를 침범하시잖아요. 아니, 좋아하시잖아요. 박사님. 네. 자, 그동안 도민들이 알 권리가 침해됐고 국토부가 도민들에게 정보라든지 의견을 안 듣고 진행을 해서 문제다라고 특히 반대위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설명회, 공청회, 찬반이 토론하는 회, 국토부나 도가 진행할 때마다 물리적으로 원천봉쇄해서 이 기회를 막은 게 누굽니까? 아니 그거는 잘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국토부 그러면서 제도 입장은 공항을 아니 설명하고 토론하는 기회도 원천봉쇄 매번 하면서 우리 반대하는 우리가 설득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라? 아니 그게 합당한 얘기라고 그게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국토부나 제주도가 공항을 자, 강행하겠다. 토론회부터 원천봉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 무제한 토론회 열겠습니다. 제가 네, 원천봉사는 아니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네. 하셔야죠. 김 박사님, 제2공항 아니, 예, 대화하자 그러면 관계를- 원천봉쇄하고 원천봉쇄- 무제한 대화할 때까지 미뤄라 그러고 어떻게 하자는 원천봉쇄- 얘기입니까? 처음에 대화를 했는데 대화에 응하지 않은 게 누굽니까? 제주도 국토부 아니겠습니까? 설명회부터 처음에 설명회부터 전부 그러니까 무산시킨 그런 식으로 게 사실과 반대위원회. 팩트, 사실을 2015년 사실을 11월에 복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2015년 안 11월에 됩니다. 우리가 마을마다 설명회 하는 것부터 전부 원천봉쇄하고 전부 원천봉사하지 당시 않았고요. 용역진들을 전부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네, 온갖 알겠습니다. 인신 모욕까지 한 게 원지사님 누굽니까?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2공항 얘기하고 저도 예, 관련해서 다음 주제 한 가지만 넘어갑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도에서 공론 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뭐 기존 공항을 뭐 확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왔을 때 그것을 국토부에서 받아들이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근데 국토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도에서 뭐 도든 도의회든 간에 제주도에서 어떤 의견을 가져오면은 그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뭐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제조사위원회는 또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근데 그 와중에 국토부에서는 국토부대로의 용역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은 국토부와 제주도 간에 이게 좀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걱정을 하고 있는 도민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국토부와 지금 어떻게 함께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 안에 경과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그 대목을 얘기하면요. 반대 대책위원회는 도가 빠져라 라고 해서 상당 기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국토부와 반대 대책위원회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3자 간에 회동을 해가지고 소위 당적 협의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튼 지금 제조사위원회를 검토위원회를 다시 가동하자. 뭐 등등등등 해서 이 현재까지 과정을 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토부나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반대대책위원회나는 자, 이 검토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여기서 충분히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따져보고 중대한 하자가 나오면 원점으로 가고 중대한 하자라는 게 합의가 안 되면 일단 거기에서 검토위의 활동을 아무튼 종료한다. 이렇게 당적 협의를 이루고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좋다. 그러면 그 당적 협의에 있는 도가 의견을 제시하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 이것은 이미 그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판단을 한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 활주로 써라 아니면 이거를 활주로를 30회 띄워라 60회 띄워라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다가 비전문가들이 개입하는 내용이 아니라 할 게 많습니다. 자, 당장 온평리부터 만약 이게 진행이 된다면 토지 보상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건 너무 약하고요. 거기다가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이거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토지든 주택이든 확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
그다음 이게 도민의 공항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 다른 지역에서 공항에서 나오는 적자를 제주공항의 수익으로 메꾸는 현재의 한국공항공사의 운영 방식, 이건 안 맞다. 고로 앞으로 제2공항을 계기로 해서 제주 지역에 이 현재 흑자가 나오는 공항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운영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국토부에서 열어달라. 예, 등등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요구할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국토부가 제주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시하면 나름대로는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는 그러한 도민들과 제주도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도 했고요. 의견들을 지금 집약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제주도 의회와의 관계 여쭤볼게요. 네. 행정사무조사 특위 오는 27일에 지사님 포함해서 전현직 지사 3분 증인으로 신문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출석하십니까? 그 행정사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측에다가 꼭 도지사가 답변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 행정시장 직선제 2월 달에 도의회에 통과됐는데요. 네. 주민투표 일단 안 하기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제주도 방침이 조금 궁금한 게 2022년 6월에 이 두 군데 행정시장만 직선제 하자는 겁니까? 행정구역 4개 권역 조정도 같이 하자는 겁니까? 직선제를 그게 하게 되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희는 당연히 권역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제주도가 특정안을 먼저 제시해서 여론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대신 이걸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서 3개로 나누는 방안, 또 우리가 어떤 국회의원 부분은 6개로 나누는 방안, 그다음 기존에 우리 개편위원회에서는 또 이걸 4개로 나누는 방안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초점은 어떻게 조정이 되든 간에 그걸 조정을 하게 되면은 현재 제주도라는 광역자치 사무로 있는 것 중에 어느 부분을 행정시로 넘겨야 됩니다. 어떤 사무를 넘기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지고 인력도 달라지고 청사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저희가 이게 이 어떤 예산이나 이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갔을 때는 제주도가 간섭권을 놓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되는 건 전부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이 자원 처리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른 데로 떠미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두에 대한 투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더 근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행정시장만 덜렁 띄워졌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권, 그다음 하위 조례 재정권 이런 부분들이 의회가 없단 말이죠. 그럼 현재 도의회에서 반을 나눠서 각 행정시별로 물론 의회의 견제라든가 예산 입법 보완 기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지금 어정쩡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의 입장은 우선은 그 개편위원회에서 제출을 했고 의회에서 동의한 안을 저희는 그 국무조정실에 그냥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를 붙이려면 의회가 동의를 해야 돼요. 주민투표 안을. 근데 지금 의회가 주민투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투표 동의안을 넘기더라도 의회에서 거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서로 간에 공방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냥 넘기는데, 그것이 과연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이 행정 개편안,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앞으로 조금 미지수인 부분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권역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개편위원회의 것을 넘긴 것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꼭 찬성해서는 아니라 행정이 먼저 개입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도와 의회
또 우리 시민단체, 주민들의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자 그거는 마닥에 결정을 하려면 주민투표를 붙이든지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논란이 있는 조례안 내용 두 가지, 공항만 그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그리고 카지노 이전 대형화 뭐 제한 조례안 쉽게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 조례안에 물론 도의회에서 지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통과되면 제의 요구를 하실 건지 만약을 전제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조례안 취지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법률, 그 밑에 조례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조례가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이나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조례로 제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저희는 부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검토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어떨지 저는 뭐 만약을 가정해서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보존조례 같은 경우는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지금 거기에 그 뭡니까? 아무튼 저류 시설들이 있는데 물 담아두는 시설들이 있는데 도로를 만들려면 이거는 바로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공익을 위한 거고 필수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도로는 되는 것을 공항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 법의 취지에 우리는 부닥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 잠깐만요.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카지노는 우리 도에서 보면 단속 대상이지만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의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을 조례로서 제한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여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가 안 물어봤는데 뭐 저희가 이것을 엄포를 놓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 지사님께서 방송을 혼자서 오래 하셔서 혼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도의회에서 두 가지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보존지역 조례안 물론 이제 저희 도의회가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거죠. 물론 사기법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염두에 되겠지만 우리 결국은 절대보존지역이나 관리보존지역 지구를 만든다는 것은 제주 환경을 보존하자는 법 취지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법 취지의 목적에 그 제대로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일면 공항인 항만이라고 하는 것도 SOC 사업 사회 간접 자본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런 어떤 국책 사업에 있어서 저희 도민들, 그러니까 도민의 대의기관인 저희 도의회가 거기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안으로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안이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은 둘째 문제일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럽니다. 그런 어떤 제도의 어떤 그런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신다면 그런 분들하고 좀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오래간만에 방송 나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 아는데요. 가끔씩은 좀 귀를 좀 열어주십시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도의회라고 하는 건 물론 저도 저희 도의회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고 결국 도민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하고의 대화 채널, 소통의 노력들을 지금 개인 방송하는 것만큼 더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이 기회에 드립니다. 네. 대화 많이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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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강정마을 해금기지 관련 얘기 나눠보죠. 최근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뭐 인권 침해 문제가 아니고 조직적인 어떤 국가 폭력이 자행된 그런 사건으로 규정된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 내용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발표를 보고 저희는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경찰청 그 인권 그 조사인가요? 거기랑 저희가 아예 공문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청와대의 시민사회 수석실하고도 이 강정에 대해서 거기는 후속 작업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의논을 많이 했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부 쪽의 답변이 상당히 희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제주도는 이미 포괄적으로 사과를 이미 다 했었다.
사과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겠고, 근데 포괄적인 사과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부분들도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사과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현직 공무원들이 있다면 우리는 책임을 묻겠다. 네. 그랬더니 우리 경찰청 인권 거기는 우리는 경찰청 내에서 조사를 한 거에 불과하고요. 다른 부서들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라든지 뭐 법무부들이라든지 이런 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각 부처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청와대나 이런 그 정부 차원의 종합 조정을 통해서 입장을 정해 볼 테니까 제주도가 보조를 맞추려면 좀 기다려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랑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 강정에 대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면 복권이라든지 그건 뭐 아직 재판이 안 끝나서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다음 그 뭔가 구상권 다 철회했지.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도 포괄적인 사과 다 했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주도는 적극적이다. 이런 입장을 전달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각 부처별로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한다. 요 정도의 정부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제주도는 당연히 할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현재 강정 마을회와도 의견 교환들을 하고 있고 조율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그 부분들을 어느 마을과 대척되는 꼭 대립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가 그걸 고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지사 처음 되시고 나서 강정 관련해서 진상조사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지켜지진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하신다니까 반가운 얘기고요. 다만 이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보면 올해 사안도 있어 작년에 사안, 2018년에 있었던 관함식에 대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뭐 행정적이나 법리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저희도 갖고 있는 어떤 도의적 책임은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강력하게 좀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정 주민이 또다시 상처받은 건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청에서 저희도 왔을 때 퇴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관련돼서 이제 회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좀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당시의 명령 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좀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야 강정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 처음 당선되셨을 때 했던 약속하셨던 진상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좀 더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5년 전에 진상조사 약속을 했던 거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공권력이 뒷받침된 진상조사였었고요. 실제로 하려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준공이 안 된 때였거든요. 해군과도 얼마든지 우리가 협상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 아무튼 강정 마을회가 그 해군 관사 짓는 문제랑 이걸 연결시키면서 진상조사가 절차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누구한테 떠미는 건 아니고 그때의 저의 어떤 그 결의 수준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때 했으면 사실 많은 부분을 사실 속 시원히 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튼 무산이 됐고요. 지금 와서 저희가 어떤 강제력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도지사로서의 행정에 대한 지휘권 내에서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는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를 동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권한이 되는 부분에서의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고 대신 퇴직한 공무원들 강제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다. 지사님 네. 또 팩트 하나만. 아까 이제 진상조사 관련해서 강정 마을회에서 관사 짓는 문제 때문에 결국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고 받으셨다면 잘못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팩트가 좀 달라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진상조사 안 된 부분들은 강정 마을 주민들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마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밑의 사정은 예. 제가 뭐 다 알지는 예. 못합니다만은 당시에 네. 진상조사위원회를 강정 마을이 주도를 해서 구성하는 문제가 마을 총회 안건에 붙여졌는데 총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론 보도라든지 실제 일지를 통해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련된 실무자들끼리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관련된 걸 잘 보고를 받으셨으면 그 책임을 강정 마을에 책임을 넘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네. 무산이 돼서
되돌아봤을 때는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살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 사업 문제 좀 짚어보죠. 송악산 개발 사업 지난 2월 달에 제주도 차원의 환경 영향 평가는 통과가 됐는데요. 이제 올해 제주도의 동의안 심의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혹시 송악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사님이 밝혔다가 지금은 사실상 허가 수순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허가 수순으로 간다라는 것은 너무 앞질러 가는 이야기고요. 저는 지금도 그 입지 자체가 호텔이 들어서기에는 아무튼 문제가 많다라는 제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근데 그게 워낙 오래전부터 그 투자자가 땅을 사놓고 사실은 그 마을 주민들은 빨리 지어달라라는 민원이 오히려 거꾸로 있는데여 가지고 저희들이 이 층수를 가급적이면 낮춘다라는 그런 방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들어간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입장을 환경 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개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심의위원회의 의견은 도지사가 오더를 내리고 그거를 통과시키는 그런 구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허가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앞질러 갈 필요는 없고 저도 그걸 세세한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도의회에 만약에 심의를 거치게 되면 거기에 동의권이라는 것은 도의회에 동의권을 준다는 것은 거부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 점도 있고 도의회의 논의와 관계없이 우리 도지사의 최종 결정이 오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경관적인 가치들을 다 종합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은 도의회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왜 결단이 있을 수도 도의회 있다는 동의안이 말씀이네요. 통과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만약에 부결될 통과돼도 가능성이 이제 최종적인 허가 행정 판단은 책임자로서 결단이 예. 있을 수가 있다는 예, 심각하게 말씀이죠.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난 제주 포럼에서 JDC 문대림 이사장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제주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JDC 역할, 이관 문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어요. 1년 전에는 선거 때 경쟁자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은 파트너인데 협력 잘 됩니까? 제주도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협력을 해야죠. 선거는 이미 벌써 한참 전 흘러간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난 선거 지금 관심 있는 도민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가 이 경제 어려운 시기 그리고 우리 난개발과 제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거기에 JDC의 위치가 워낙 중요하고 거기에 역할 그리고 현재 얽혀있는 많은 현안들에서 JDC가 아무튼 안을 내놓고 국토부랑 조율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많은 거죠. 그래서 새로 이사장이 오셨기 때문에 특히 예래, 그다음 헬스케어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게 주민들에게는 땅을 그때는 또 여러 가지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물론 사후적으로 밝혀졌습니다만은 해놓고 지금 다 그걸 애물단지로 만들어 놓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실패한 개발 사업의 가장 덩치가 크고 대표적인 거를 두 개씩이나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냥 소송에 맡기고 그냥 시간을 보낼 겁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새롭게 취임하셔서 업무 파악 중이겠습니다마는 하루라도 빨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방안을 놓고 예. 제주도와도 협의하고 그럼 저희들이 협조할 거 다 협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각종 특구 지정에서 제주가 잇따라 탈락하면서 도민 일각에서 드는 의심이 그겁니다. 무소속 도지사라고 문재인 정부가 패싱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소속이 아니라 야당도 끌어들일 생각을 해야 그게 큰 정치지. 야당도 아니고 무소속인데 패싱한다? 그 국정 운영할 자격 없어요. 그럴 거면 정권 내놔야 되고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죄송한 거는 우리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든 블록체인이든 특구를 했을 때 나중에 저희들이 사실 내부에서 아주 엄밀하게 봤더니 좀 실무적인 과정에서 그걸 심사하는 위원들과의 좀 소통 부족이라든지 실무적인 보완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시 도전할 테니까요. 한번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저희들이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우리 한 30초씩 네. 두 분은 이제 남은 임기 꼭 이렇게 도정 운영 조언 부탁드리고요. 원지사님은 이제 마무리 발언과 함께 이제 남은 기간 꼭 해내고 싶은 얘기 같이 해서 김 박사님도 먼저 하시죠. 지난번에 재선하실 때도 사실은 그 이전에 그 도지사 하시면서 도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재선하시면서 뭐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뭐 더 좋은 밥상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후에 1년간의 행보를 보면은 과연 지사님께서 재선에 도전하실 때 그 마음만큼 지금 도민들과의 소통이 진정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더 이제 많은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국책 사업이고 또 이제 JDC와의 관계들 지금 예래 뭐 국제병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들에 있어서는 약간 뒤쪽으로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사님께서는 도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조금 더 나서서 소통하시는 가교 역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김 있습니다. 박사님은 30초 지켜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욕심이 있죠, 정치인들은.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의 진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원 지사님께서 결과에 굉장히 중점을 두셨다면 이제는 과정의 진실에 좀 중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의 진실 속에서 결국 제2도민들이 진심을 얻는 도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두 분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묵직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쓰레기, 하수 이런 이 환경을 감당해내는 그 능력 때문에 사실은 이 공항에 대한 갈등도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 처리장은 현대화, 그래도 한 4천억 정도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 쓰레기 문제도 동복, 소각장 이제 11월에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원활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구나 관광객의 증가 때문에 도민들이 불편, 그리고 제주도가 더 성장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그 걱정을 일으키는 원천인 그 환경 수용 능력의 문제부터 제가 올해 내년 거치면서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고요. 그 위에서 제주 미래를 위한,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제주 미래를 위해서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미래 산업, 도민들의 민생과 일자리를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밥상을 지키고 차리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도민 중심의 도정 운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제주 현안에 대해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때 도민 중심 행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주신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패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